주말 사이 우려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김포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15,000두의 돼지가 살처분돼 상당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3주가 고비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과 함께 또 태풍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방역 체계는 괜찮은 건지 또 농가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 보험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울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스 플래너 남영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피해 보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 축산생명학과 주선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실 지난 18일 이후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좀 없어서 좀 안정됐나 싶었는데 조금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지난주에 추가 발병 2건도 음성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살 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병역의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의 만전을 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발병 경로는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지금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합니다만 멧돼지 같은 매개체가 확인된 건 아니죠? 예, 사실 맨 처음에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온 멧돼지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멧돼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변에 농장 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멧돼지 출몰하지 않더라도 농장 인근에 5km, 10km 밖에 있다 할지라도 찐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라든지 그 멧돼지 사체를 통해서 다시 제2차 오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멧돼지 매개체, 사체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멧돼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멧돼지 사체에서도 전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충분히 그렇죠. 예. 예. 사실 멧돼지도 멧돼지인데 이 지난 주말 이 한반도를 좀 강타한 태풍 타파 소식에 이 전국의 양돈 농가도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방역에 만전을 기했지 않습니까? 석회가루도 다 뿌리고 다 소독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태풍같이 이렇게 비를 동반한 이런 자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원점에서 방역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방역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제역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거든요.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되지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한 정말 차단 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철저히 차단 방역만 한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차단 방역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 농장 제 생각엔 특히 한강 이북에 각 농장들의 출입을 당분간 철저히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고 나가는 것들이 차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구제역처럼 공기로 전파되지 않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한 농장 내에서도 이제 돈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이들 키우는 동사가 있고 또 비육돈 키우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도 차단만 이루어지면 번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서운 게 치사율이 높은 것이지 유병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독도 중요하지만 진드기라든지 이런 살충제 필요하고요. 또 쥐 같은 것들, 살서제도 필요할 거 이렇게 살충과 살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남영우 팀장님과 또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백신도 없고 네. 아까 또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폐사율이 100%다 보니까 네, 농가는 맞습니다. 불안감이 큰데 네. 손해보험사의 그 가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축보험이라는 게 이제 예. 추재, 풍재, 설해, 폭염, 우박 등 이제 화재에 대해서 네.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일반적인 가축의 질병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에 타서 일어나는 화재들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화재 그 가축보험입니다. 예. 예. 이게 빠른 복구와 축산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보험이지만 네. 약관상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가축 전염 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전염병에 의한 폐사 이 부분은 또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공고로 발생한 손해가 또 보장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속해서 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 이 농가들의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좀 가축병 전염병 중에 피해가 큰 거를 꼽자면 뭐 구제역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류독감, 네. 조류 인플루엔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또 포함이 안 되는 사안이겠네요.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네. 보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이 안 됐다는 보상이 안 말씀이신 된 거죠. 음. 네, 약관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할 수 없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살처분도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기존의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다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속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장하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돼지 같은 경우에 보면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전염성 위장 염인 TGE 그리고 유행성 설사병인 PED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돼지를 떠나서 소, 사슴, 양 같은 경우에는 예. 가축 전염병 외에 다른 질병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돼지의 경우 3가지 질병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뭐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달려 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성행했던 걸 봤을 때 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게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보상이 혹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보험 제도는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돼지열병을에는 의무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정부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열병의 발병에 대해서 의무 보험을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네. 덴마크에서 같은 경우에는 농민 협회에서 예. 이제 의무 보험을 자체적으로 보험을 만들기도 시작을 했고요. 네. 아까 멧돼지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네.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국경선에 자체적으로 그 철제 멧돼지가 못 넘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농민협회 똑같이 네. 협회 등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 자체는 어떤 이런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해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사실 그 전염병이라는 게 재해 쪽으로 인정이 돼서 이게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네. 정부에서는 살처분 처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먼저 내가 의심이 된다.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정부에서 100% 산지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또 살아있다면 보상이 안 되고요. 예. 살처분 지정이 안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살처분을 했을 때 보상이 신청이 들어가면 예. 적어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러면 보험사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시간이 되는. 많이 필요합니다. 살처분 결정이 나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럼 즉각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사실상 힘들다라고 사실상 봐야 되겠네요. 힘들고요. 가축보험 자체 역시 폐사, 네네. 아픈 건 안 되고 폐사인 조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의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비중이 안 높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모르게 가입을 예. 하고 또 국가에서 50%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농가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좀 좋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보험 자체가 가축보험이 폐사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예. 화재 예. 그리고 이제 축산물에 대해서 이제
그 축산 화재가 났을 때 아. 그런 부분만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전염병은 사실상 지금은 뭐 보상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없다고 봐야 보셔야 되겠네요. 되죠.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조속히 그러니까요. 이루어질 수 정부의 있기를 지원이 최소한 최대한 빨리 지원을 네. 해서 살처분 처리를 빨리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보상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아니고 빨리 할 수 단축해서. 있게끔 단축하게끔 해서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에스 플래너 남영우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